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다가오는 금요일에 치러질 프로토 승부식 110회차 유로파리그 두 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경기 린츠와 리버풀의 경기 발매 4가지 되었죠. 마이너스 1핸디와 마이너스 2.5핸디까지 부여가 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리버풀이 유로파에서는 조금은 생소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경기는 파나시나이코스와 비아레알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많은 경기들 중에서 선점하게 된 이유가 일단은 배당의 메리트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경기 중 하나였죠. 나머지 경기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한쪽으로 저배당이 몰려 있는 경기들이 많았지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배당의 부여가 그렇게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인 린츠와 리버풀의 맞대결부터 지금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린츠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린츠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러기에 조금은 설명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린츠입니다.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즈린스키를 잡아냈고 조별리그에 진출한 팀인데 다만 1차전에서 운이 좋게 두 골을 넣으면서 겨우 2대1 승리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생각보다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페이스 자체가 조금은 더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오는 것은 플레이오프에서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에너지 레벨이 부족했던 리버풀의 중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 현재 리버풀의 중원을 상대로는 가능성이 높은 경기는 아닐 것이다. 자, 되도록이면 플레이오프 2차전처럼 결국 수비적이고 역습 지향적 스타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자, 결국 리버풀은 유로파 조별리그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요. 생각보다는 리그에서도 선제골의 허용 비중이 높다는 것 정도는 린츠가 어느 정도 공략해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선제골을 넣었을 때 스코어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최근 리버풀은 후반에 전술을 바꾸면서 경기를 뒤집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도 린치에게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는 A매치 이후 치러진 울브스와 경기에서 황희찬에게 득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후반에 유려한 전술적 변화를 줬고 이를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주도권을 가져오며 3골을 넣으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자, 앞서 린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매치 이후에 선수들의 피로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다가 리버풀이 유로파에서는 오버스펙의 팀이기 때문에 조별리그 내내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감안해야 합니다. 유로파가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의 스쿼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에서 로테를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편이다. 자, 그렇다면 각포나 조타 등 공격진의 로테이션을 돌린다 하더라도 득점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수비인데요. 올 시즌 리그에서 선제골을 허용한 비중이 무려 6할일 정도로 의외로 선취골 실점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흐라벤베르와 엔도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중원의 수비적인 기여도가 변수입니다. 엔도같이 기동력이 있는 선수들을 맡기에는 민첩성과 팀 적응이 더디고 흐라벤베르도 수비적인 접근성은 단점으로 꼽히던 선수였는데 그렇기에 충분히 실점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이번 첫 번째 경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워낙 리버풀이 오버스펙의 팀이기 때문에 린츠를 상대로 이길 것으로 보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선제골의 실점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점을 예상했을 때 리버풀의 입장에서도 무실점 경기를 가지기는 어려운 미션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다득점의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버풀은 유로파리그 내에서 오버스펙의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로테이션을 돌려가며 돌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최근 선취골의 실점 비중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리버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핸디캡, 자, 일단 리버풀 승리에 마이너스 1.0 리버풀 승이지만
플러스 2.5는 린트 쪽, 그리고 3.5 오버 쪽 접근을 우선적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파나시나이코스와 비아레알의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승부식 110회차 147.00배당 조합으로 준비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파나시나이코스와 비아레알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파나시나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세유를 챔스에서 잡은 보람도 없이 브라가에게 덜미를 잡혔고 유로파로 강등돼버리고 말았다. 자, 사실 마르세유를 잡았던 이날 경기에서도 1차전 마르세유의 퇴장으로 인해서 유리한 상황을 잡은 상황이었다는 점은 조금은 감안해야 했는데요. 일단 리그에서는 아직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더독의 입장인 유럽 대항전에서는 버티고 버티다가 후반에 실점을 기록하는 빈도가 상당한 편입니다. 당장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연패를 기록하며 모두 후반에 실점하며 결국 이번 경기도 후반에 실점에 대한 위험은 높은 편이다. 자, 4-4-2의 포메이션으로 상대의 중원의 공략을 막아내는 방식은 어느 정도 이 팀의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올 시즌을 앞두고 지공 성향으로 스쿼드를 바꿔버린 비아레알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실점의 폭을 줄여볼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원정팀 비아레알입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감독을 바꾼 첫 경기에서 알메리아전이었죠. 2대1 승리를 기록했지만 결국 94분 결승골이 터지지 않았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경기였다. 자, 일단 팀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비아레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즌을 앞두고 철저한 지공 성향으로 팀을 바꿨고요. 이러한 스타일 때문에 정적인 스타일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비아레알인데 파나시나이코스 같이 4-4-2를 잘 쓰는 팀을 만났을 때의 고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공격진의 모레노와 세를로트가 모두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올리는 등 공을 지는 시간이 긴 만큼의 어느 정도 성과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두 선수의 결정력 문제는 지난 시즌에도 기복이 좀 있는 성향이라는 점은 조금은 의심해볼 만한 여지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비아레알이 정배를 받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 홈팀의 4-4-2는 지공으로 팀 컬러를 잡은 비아레알이 공략하기 어려운 편이고, 자, 그렇다면 물론 파나시나이가 리그와는 다르게 유럽 대항전에서 실점의 빈도가 꽤 높은 편이라 비아레알의 우세가 예상되는 게 맞지만 결국에는 저득점을 1순위로 생각해야 하는 경기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파나시나이코스는 후반전 실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비아레알은 올 시즌 철저하게 지공의 팀으로 변모하면서 상대의 수비를 뚫는데 꽤나 어려움을 겪을 만한 경기다. 그렇게 봤을 때 1순위로 2.5 언더, 그리고 플러스 1.0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비아레알 승리,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110회차 유로파리그 2경기 예선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되니까 꼭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고 수익방 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